시청자 여러분, 춥습니다. 추워요. 에스키모 복장을 하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 추위를 뚫고, 우리 강상구 PD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 추위를 한 방에 날릴 얘기를, 따끈따끈한 이야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의상을 협찬해 주신 제 조카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일한견 TV에서 국민여권 지킴이를 한다 하면서 이제 자본시장을 많이 바꾸자, 주식시장을 많이 뜯어고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주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 중에 일부로 원래는 이제 그 주주들이 투자를 해 주었으니, 주주들이 지분만큼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 돈으로 사업을 잘 해라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그죠? 주주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이제 법원에서 보면은 다 채권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채권자. 그죠? 주식은 영구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주들은 채권자인데, 그 채권자로서 돈을 맡긴 거지.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장사를 잘해서 번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거야, 자사주.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무슨 상장사가 기업이 지 주식을 사, 돈 벌어서, 이것도 사실은 금기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혁신이 일어난 건데,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사요. 자사주를 사면 어떻게 돼요? ROE가 쭉 올라가죠. EPS가 쭉 올라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사주를 사니까. 소각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EPS가 올라가고 ROE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준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EPS라든가 ROE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가장 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가 부양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디만 빼고, 대한민국만 빼고,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은 자사주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지배주주들이 자기들의 그 우호 지분을 늘리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지분을 많이 늘리는데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절대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참 아쉬운 현실인데 어쨌거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사주 정책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냐 했을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을 내용을 통해서 다행히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회사는 지금도 버젓이 미국 S&P 500에 들어가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좀 짧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책은,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인가요? 예. 저도 이렇게, 아웃사이더라는 책이에요. 아웃사이더라는 책인데, 윌리엄 손다이크라는 그 양반이 쓴 책인데,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유일한 경제 TV의 어떤 그 주비이보, 그 다음에 실사구시, 그 다음에 그 숫자, 요런 거에 방법론에 아주 그 부합하는 책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 중에서 이제 사례를, 케이스를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의 설립자이고, 30년 동안 CEO를 했던 헨리 싱글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텔레다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TLEDYNE, 텔레다인. 코드가 TYT인가? TDY? TDY인가 보다. TDY. 코드가. 상장 종목 코드가 TDY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장기 차트를 보면, 와,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 책의 서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어떤 건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몇 줄 읽어볼게요.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CEO에게는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워런 버핏 이런 얘기 했대요. 워런 버핏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희귀종이다. 당신의 기록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빌 파셀스라는 양반이 이런 말 했대요. 당신의 기록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뭐다? 주지주의. 그러니까 막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이게 아니라 항상 숫자와 팩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팩트풀니스. 이런 그 팩트와 숫자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문을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웃사이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50년간 최고의 CEO는 누구일까?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겔치, 월가의 최고의 포춘의 최고의 CEO, GE의 재겔치. 책도 많이 나왔죠. 자서전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재겔치는 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CEO로 있었는데 연 21% 수익률을 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웰치가 취임할 당시에 GE 주식에 $1 투자했다면 경영권을 물려줄 무렵에 후계자 제프 이멜트에게 $48로 그 돈이 늘어났다. 연 20.9%, 21%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낫다. 깜짝만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언론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대개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지에서 키 큰 투수하고 덩치 좋은 골키퍼만 표지에 실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이나 이익에만 주목하는 거는 언론에서. CEO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지표는 뭐다? 매출, 직원, 숫자, 얼마 늘었고 줄었고, 수익이 얼마 늘었고 줄었고, 이것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지표는 뭐다? 회사의 주당 가치가 돼야 된다. 주당 가치. 주주들한테 주어지는, 돌아가는 몫인 가치가 얼마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냐, 줄어났냐, 이거가라는 거예요. per share value. 자, 여기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거야, 우리는 막 CEO 그러면 막 매출, 이익 막 이렇게 하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한 CEO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도 뭐예요?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경쟁사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 A, B가 같은 업종에 있는데 A는 100 냈어. 그럼 B는 200 냈어. 그럼 B가 더 낫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서. 그 다음에 벤치마크 S&P 500 지수에 대비해서 이 주가가 또 얼마나 더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 S&P 500 지수가 100% 올랐는데 주가가 50% 올랐으면 잘 못했다. 이런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기준들을 적용해서 그 상장사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그 CEO의 능력,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싱글턴과 텔레다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저도 참 이거 보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게 1960년에 설립됐고 63년도인가 상장을 했대요. 6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싱글턴이라는 사람이 CEO를 쭉 했어요. 30년 동안 무려. 90년까지. 1990년까지. 그런데 특이한 방식으로 이 싱글턴이라는 사람은 회사를 운영했대요. 사실 1960년, 70년대 미국이라고 해서 뭐 자사주 배입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도 자사주 배입은 약간 터부시 됐어요. 아이디어도 없었어, 그때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싱글턴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관심도 안 가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엄청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행한 주식의 자사주를 몇 프로 샀어요? 몇 프로? 강상국 PD 깜짝 놀라. 90%. 자사주를 90% 사, 90%. 지금도 S&P 500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중에 하나인 텔레다잉이라는 회사의 설립자는 자기 회사의 주식, 발행 주식의 90%를 자사주를 사서 다 그냥 살라버리는 거야. 90%.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안 했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매출 수익 지표보다는 항상 실질적인 그 기업의 그 가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제왕적인 그런 조직보다는 분권적인 그런 그 조직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지금 시대에도 딱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경제지나 그 매체 인터뷰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움을 사기도 해가지고 까칠까칠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네가 옳았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데인의 싱글턴이 얼마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그 표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71년도하고 84년도하고의 어떤 그 사이의 표인데 71년도에서 84년까지 매출은 2.2배 늘었어요. 텔레다인이라는 회사에. 순이익은 7.1배 늘었어요. 강PD 잘 들어보세요. 이게 깜짝 놀랍니다. 근데 자사주를 90% 샀잖아. 90%.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몇 배가 늘었을 것 같아요? 순이익은 7배가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몇 배가 늘었다? 40.3배 같아. 40.3배. 왜? 자사주를 사서 태워버려가지고 이런 기획과 실행을 1970년부터 80년 초반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7배가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40배가 늘은 거 40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저런 호황은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이 텔레다인의 이 그 싱글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창업자예요. 창업자. 오너예요. 오너. 오너인데도 이렇게 한다니까. 오너인데도.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주가치다.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네요. 주주가치다. 매출이냐 이익이 아니라 주주가치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 자 귀를 한번 크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분들하고. 그래서 싱글턴이라는 CEO가 재임 기간 63년도부터 90년까지 약 30년 동안 최초 1년대 초기 첫 해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30년이 지나서 이게 몇 달러가 됐어? 181달러가 돼. 181달러. 1달러가 싱글턴의 재임 기간 동안 181달러가 된 거예요. 이것은 경쟁사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한 평가는 뭐야? 경쟁사하고 비교하라고. 경쟁사의 9배. S&P 500 지수를 12배 압도하는 성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느낌 오시나요? 그 텔레다인이 지금도 있어요. 버젓이. 잘 나갑니다. 작년에도 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이 텔레다인 주가가. 텔레다인, TDY. TYD, TDY. 강피장 검색해보세요. 텔레다인. TDY 같죠, TDY. 예. 텔레다인. 예, 텔레다인. 싱글턴의 텔레다인. TDY. TLEDYN.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바가 뭐예요? 느끼는 바가. 자사주가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정상화되지 않아가지고 지배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다? 경쟁사를 9배 압도하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예, 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자사주는 어떻게 돼 있다? 금고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유량진 TV에서 지난번에 제가 칼럼 하나 쓴 건데 외국은 소각을 안 해도 자사주를 사면 유통주식수가 줄잖아요. 줄죠?
금고로 들어가는 만큼. 그럼 이때 어떻게 돼? 이때 EPS에 반영이 돼. 그때 시가총액에 반영이 돼. 아시겠죠? ROE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이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우리 거래소는 어떻게? 지금도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EPS나 특히 시가총액에 반영이 안 돼,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해도 이게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각이 맞아. 소각이 맞지만 소각까지는 이게 혁명효과 같은 변화예요.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는 거는 거의 혁명과도 같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만이라도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는 즉즉 EPS를 받고 EPS에 반영을 하고 시가총액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의 강제되는 그런 그 개혁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텔레다인의 싱글턴이 이렇게 월가의 역사에 남는 아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암인가? 아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읽어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간에 읽어보십시오. 여기 텔레다인뿐만 아니라 8개, 9가지 사례가 쭉 나와요. 기업들 사례가. 아주 재밌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용어도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텔레다인 회사가 이렇게 월가에서 전설로 남는 이유, 지금도 잘 나가는 이유, 또 그 설립자인 헨리 싱글턴이라는 사람이 추앙받는 이유, 선구자로 인정받는 이유, 장사를 잘했다, 경영 수완이 좋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독특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 어떤 사업 덕분이 아니었다. 뭐냐? 싱글턴이 다른 CEO들과 달리 자본 배분이라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당시에 잘 몰랐던 그 분야를 아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 배분이란 뭐냐? 주주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버넌스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야. 이 거버넌스의 중요함을 이 싱글턴이라는 사람은 1960년도, 70년도부터 알고 이거를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결과 경쟁사 대비 9배, S&P 500 지수 대비 12배에 달하는 장기 성과, 30년간의 성과를 낸 거예요. 재결치는 저리 가라. 재결치의 성과는 호황기 때 난 거고, 이 양반의 성과는 성장기와 불황기를 다 거치면서 난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 자본 배분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혹시 CEO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자본 배분이 중요하고 주주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사 발행 주식의 몇 퍼센트? 90%까지 사서 주주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CEO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대활약을 했었다. 당시에는 근데 그게 너무나 극소수였다. 이제 50년 전에 그런 그 싹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와서 싹이 트고 자랄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주위보의 시대정신이고, 이걸 통해서 국민연금의 계좌가, 자산이 쑥쑥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밝은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